이번 NBA 드래프트만큼 신인들의 뎁스가 낮다 평가되는 해가 없는데요. 오죽하면 최상위 픽으로 뽑힌 선수들보다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인 브로니 제임스의 지명이 더욱 화제가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주목해야 할 신인이 한 명 존재하는데요. 바로 요즘 트렌드에는 안 맞지만 피지컬만으로 주목 가능한 선수인 1라운드 9순위의 멤피스로 지명된 잭 이디입니다. 중국계 토론토인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디는 무려 224cm의 신장에 138kg의 몸무게를 보유한, 한마디로 사이즈만 보면 NBA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포스트 스킬과 숏미드에서의 점퍼까지 보유한 그는 최근 2년간 NCAA 최강의 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4학년 시즌에는 평균 25득점을 무려 62%의 야투율로 넣어줬고 39경기를 뛰는 동안 116번의 덩크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학교인 퍼듀 대학을 파이널 준우승으로 이끌었죠. 또한 내구성도 엄청나서 그는 대학 4년 내내 이렇다 할 결장도 없었는데요. 사이즈 좋은 선수들의 고질적 약점인 부상에서도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중 중국인이 있는 것과 위력적인 피지컬 때문인지 그는 야오밍 열화 버전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보기에도 알 수 있듯이 이디의 단점은 단연 느린 스피드였고 NBA 트렌드와 맞지 않는 올드스쿨 빅맨이라는 평가 속에 대학에서 4년을 모두 채운 그의 예상 지명 순위는 1라운드 후반이었습니다. 사이즈에서 나오는 속도 한계 때문에 만약 NBA에 간다면 상대 가드들의 매치업 펀팅 대상이 될 게 뻔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디는 캐나다 대표로 나왔던 지난 농구 월드컵에서 어정쩡한 드랍백 수비를 펼치다 상대에게 공략당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증명함은 물론 운동 능력에서도 기대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디를 전형적인 대학용 선수로 취급했던 평가가 올라갔고, Memphis Grizzlies select Zach Edey from Toronto and Purdue University. 그는 1라운드 9순위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에 입단합니다. 당연히 이디가 바로 주전급 기회를 받는 건 무리로 보이나 물리적 높이만 보면 빅터 웬반야마도 부담을 느낄만 했기에 간만에 보는 정통센터 이디의 서머리그가 궁금했는데요. 원래는 캐나다 대표팀의 부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최종 로스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며 그는 멤피스에 남게 되었고, 유타와 멤피스의 경기는 잭 이디의 첫 번째 서머리그 출전이자 워커 캐슬러와의 센터 매치업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초반부터 단단한 스크린으로 피펜 주니어의 점퍼 찬스를 만든 이디는 유타의 최대 유망주인 키온테 조지를 완벽히 막아냅니다. 캐슬러가 기껏 실링 스크린을 섰음에도 소용없었죠. 비록 그는 직후 포제션에서 캐슬러에게 블록당하며 미국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빅맨 대결에서 굴욕당했으나 멤피스는 지난 시즌 눈도장을 찍은 지지 잭슨의 엘리웁 덩크와 이디가 추가한 또 한 번의 블록으로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별로 점프도 안 한 것 같은데 가볍게 블록을 기록하네요. 역시 키만 큰 게 아니라 윙스팬도 무려 240인 선수답습니다. 이후 워커 캐슬러를 앞에 두고 서머리그 첫 득점을 기록한 이디는 적절한 패스로 라라비아의 3점 찬스를 살려줍니다. 반면 이디 앞에서 선배의 위험을 보여야 했던 캐슬러는 이디의 느린 발을 공략해봤지만 컨테스트 당해버렸고,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번엔 만만찮은 수비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리그 경력을 감안할 때 이디가 조금 더 눈에 띄었는데요. 끌려가던 유타는 보기만 해도 든든한 로프튼 주니어를 기용했고 서머리그 3년차인 그는 나오자마자 레이업을 올려놓았으나 홈팀 유타가 2쿼터에만 무려 10개의 턴오버를 쏟아낸 사이 멤피스는 어느덧 12점 차로 리드폭을 벌려가는데요. 아무리 서머리그라도 추격이 필요한 유타가 주전들을 내보내자 멤피스도 다시 잭 이디를 코트에 투입합니다. 이날 캐슬러와 이디의 센터 매치업은 피할 수 없었죠. 한편 유타는 제일런 윌리엄스의 동생인 코디 윌리엄스의 득점으로 빠르게 투포제션 차이로 따라붙나 했지만 이디와의 힘싸움에서 밀린 캐슬러가 루즈볼 파울을 범하더니 유타의 허술한 트랜지션 수비를 놓치지 않은 이디의 덩크로 멤피스는 어떻게든 10점 이상의 격차를 사수해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서머리그 데뷔네요. 그러던 전반 막판 이디가 또 한 번의 림 프로텍팅을 보여준 직후 상대의 거친 반칙이 나오자 약간의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이디는 서머리그 첫날부터 테크니컬 파울을 수집했고 어쨌든 원정팀은 큰 위기 없이 무난하게 앞서갑니다. 그런데 후반 시작과 함께 꽤나 아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핸드릭스와 충돌한 이디가 발목을 삔 것입니다. 그가 몸 상태 체크를 위해 급하게 라커룸으로 들어간 동안 시작 이래 끌려다니던 유타는 본격적인 추격에 나섰고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던 이디가 얼마 후 복귀했으나 전반전 유타의 문제였던 실책은 멤피스에게 넘어간 느낌이었죠. 여기에 브로니 제임스의 대학 동료였던 아이제아 콜리어까지 득점에 가담해준 유타는 드디어 해볼만한 승부를 만들었고 Williams has it. Jazz down one, can take the first lead inside.
로프튼 주니어의 시원한 속공 돈가스 덩크가 터지면서 13점 차까지 끌려갔던 홈팀은 마침내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그러나 이디를 뚫어보려던 로프튼 주니어의 시도는 무산되었고 전반에 이어 상대의 어정쩡한 속공 수비를 활용한 이디는 딥포스트에서 볼을 잡자 아주 간결한 훅샷을 성공시킵니다. 이게 바로 정통 빅맨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득점이죠. 어쨌든 경기가 접전 양상으로 전환된 가운데 서머리그에 걸맞는 어지럽지만 치열한 전개가 계속되었고 종료 6분을 남기고 이디와 캐슬러가 클러치를 위해 들어옵니다. 투입된 지 얼마 후 캐슬러와의 1대1에서 깔끔한 훅샷을 올리며 2년이나 먼저 입단한 선배 앞에서 공격력을 선보인 이디는 캐슬러에게 블록당하자마자 바로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꽂습니다. 어느새 그는 12득점 심리발을 기록 중이었고 이 정도면 캐슬러 상대로 근소 우위를 점한 셈이었죠. 덕분에 멤피스는 1분 전까지 4점 차로 앞서 나가면서 어렵게나마 서머리그 첫 승을 눈앞에 두었는데요. 그러나 어린 선수들의 경기인 만큼 서머리그엔 변수가 가득했고 앞서가던 멤피스가 갑자기 무리한 공격을 일삼는 사이 핸드릭스의 연속 득점을 앞세운 홈팀은 순식간에 역전해냅니다. 패색이 짙었던 유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앞서는 상황. 아직 멤피스에게도 18초의 시간이 남아있긴 했으나 피펜 주니어의 미스를 이디가 풋백 덩크로 연결시키지 못하며 유타는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오릅니다. 이후 홈팀은 자유투를 모두 메이드하며 3점 차를 만들더니 0.8초를 남기고 역파울 작전을 시전해버립니다. 이는 3점 시도 대신 자유투를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죠. 일단 라라비아가 첫 번째 자유투를 넣긴 했지만 멤피스에게 남은 선택지는 고의 자유투 실패 후 득점이었고 기적 같은 일이 이디의 손끝에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캐슬러의 박스아웃을 뚫어낸 이디가 팁인을 성공시키며 확률이 극히 낮아 보였던 순간이 실제로 벌어졌죠. 그런 걸 떠나 이디의 확실한 존재감이 빛을 발휘한 순간이었고 다잡은 경기를 놓친 유타는 연장전을 허용합니다. 한편 서머리그는 연장전에서 먼저 7점을 넣는 팀이 승리하는데요. 기세만 보면 극적인 동점을 만든 멤피스가 유리해 보였으나 체력 고갈 때문인지 이디의 존재감은 다소 줄어들었고 어렵게나마 7점을 먼저 선취한 유타는 간신히 승리합니다. 승패와 별개로 리그에서도 주전급으로 뛰는 캐슬러를 상대로 이디는 14득점 15리바 4블록을 기록하며 분전했으며 적게나마 주어진 공격 기회는 대부분 메이드 해줬는데요. 멤피스가 한때 스티븐 아담스를 알차게 활용했던 걸 생각하면 어쩌면 이디 또한 모란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최근 경기 템포가 빨라지면서 빅맨들의 기동력이 중요하다고 하나 한 명쯤 이런 보급형 야오밍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